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도 동네업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건축비를 우리 한번 확인해보는, 요즘에 과연 건축비가 얼마나 하는지 제가 지었던 집 중에 하나를 뽑아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건축비를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집이 적당한지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존이랑 같이 집 졌던 그런 경험담을 이야기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 건축비를 제가 그냥 이거 얼마 들었다라고만 얘기했지 세분되게 알려드리지는 않았거든요. 그 집이 이제 가정집으로도 적당하고 많은 분들이 원하는 그런 사이즈의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존네 집을 샘플로 뽑아왔습니다. 요게 보면은 이제 견적서 앞에 있는 공정별 내역서인데 여러분들과 하나씩 체크도 하고 제가 설명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 공사는 몇 가지로 구분이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총 공정을 12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이게 업체마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근데 제가 나눠놓은 건 12가지니까 첫 번째 기초작업, 기초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프레임, 골조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붕공사, 외장공사, 그 다음에 창호 시공이 있고, 그 다음에 내장으로 들어가면서 단열공사가 있습니다. 단열공사를 한 다음에 내장 공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타일, 요거와 별도로 같이 진행되는 두 가지 공정이 더 있는데 전기랑 설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장공사, 벽지랑 플로어, 이런 공정으로 나눠놨습니다. 총 12가지로 이 집 하나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12가지 공정이 들어가더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처음에 집을 짓거나 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먼저 짚어드릴게요. 60평을 짓는데 평당 500이 들었다. 그럼 40평을 지으면 그 한 500 정도, 4, 5, 20, 2억이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견적 금액은 집의 도면이랑 구조,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재에 따라서 금액이 좀 틀려지겠죠. 평당 금액으로 이해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고정비가 있어요. 20평을 짓던지 40평을 짓던지 60평을 짓던지 항상 그 비용은 비슷하게 들어가요. 일단 기초할 때, 이런 토목공사 할 때는 뭐 40평이건 15평이건 그 부지, 여러분들의 집을 짓는 조건에 따라서 좀 많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초공사 할 때는 인건비 자체가 40평을 하건 20평을 하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산을 해보면 평이 클수록 저같이 사업하는 분들이 이익을 많이 취할 수가 있는 거죠. 큰 평수를 선호하는 게 다 이런 이유에서 큰 평수를 선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뭐 40평을 하건 60평을 하건 20평을 하건 인건비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근데 평수대로 그렇게 큰 갭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작은 평수를 선호하지 않는 게 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0평을 짓건 40평을 짓건 창문 개수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방 2개, 뭐 화장실 하나, 거실, 대부분 가정집이 이런 어느 정도 틀에 갇혀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창문 개수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문값도 작은 평수 한다 그래가지고 평당으로 환산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자재비, 뭐 현관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들어가는 도기, 왜 그러냐면 작은 평에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기본 세팅을 해줘야 되잖아요. 큰 평수는 이게 좀 더 커진다고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꼭 필수 조건인 공사, 필수 조건인 자재를 사용을 하다 보면 작은 평을 평당 단가로 환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여러분들이 평당 단가로 주장을 해도 예를 들어서 60평짜리가 500인데 20평짜리는 그래 좋다, 집이 작으니까 550, 600 그 정도의 공사를 해줘, 그게 합당한 가격이야 라고 생각을 해도 저같이 건축업을 하는 업체나 이런 관련된 분들이 인정을 안 하든지 아니면 이제 거부하든지 그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 도면을 보고 디테일하게 금액을 산출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공정별로 얼마를 썼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작업, 그리고 가설재, 그런 부분에서 자재비는 1970만 원을 썼고 노무비는 920만 원을 썼습니다. 각종 안전발판, 실내랑 외부 합치는데 안전발판 비용이 350만 원. 이 공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철물점에서 계속 물 사와요. 그런 소모품비, 건재 철물 비용, 소모품 비용을 약 150만 원 정도 산정을 했습니다. 이제 기초가 끝나면 그다음 이제 골조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프레이밍을 해야 되는데 골조 자재비는 3,400만 원, 노무비는 2,560만 원,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골조 공사할 때 이 골조비를 좀 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골조 공사할 때 이 골조재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WRB,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있는 타이백, 그리고 지붕 방수 시트, 이걸 같이 집어넣거든요. 요거 등급을 좀 낮추면 뭐 골조비가 뭐 2,000만 원대 후반 그 정도도 될 수 있는데, WRB를 좀 비싼 거를 썼어요. 이게 롤당 좀 많이 비쌉니다. 존내 집 WRB 가격만 한 500만 원 그 정도 쓴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방수 시트도 일반 방수 시트가 아니라 펌 자체가 제로가 되는, 이런 습기나 수증기까지 완전 차단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수 시트를 썼거든요. 요게 좀 비쌉니다. 나무집이다 보니까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에어,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오면 습기도 같이 들어옵니다. 특히 겨울에 이런 에어리킹, 이런 WRB가 뚫어졌다,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온다 하면은 그 공기에 어마어마한 습기가 있습니다. 제가 쓴 이 하우스랩 WRB 같은 경우는 HD 히어로 프로폴리마에서 온 건데, 이 제품은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에서 아니면 캐나다에서 패시브 짓는 업체에서 쓰는 그런 하우스랩입니다. 국내 패시브 업체에서는 이걸 쓰는 걸 못 봤어요. 그러고 골조 공사가 끝나면 지붕 공사를 해야겠죠. 지붕 자재는 캐뮤에서 나온 세라믹 지붕재로 공사를 했습니다. 자재값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1,020만 원, 노무비가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 지붕 공사는 또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할 수 있는
있는 게 지붕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처마 밑에 후레싱 감고 벤트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된 공사를 이제 지붕 공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바지는 일본에서 온 에스론 플라스틱 물바지로 작업을 했습니다. 마감 공사, 외장 공사를 벽돌을 선택을 했죠. 롱블릭을 선택을 했는데 붙이는 걸 하지 않고 쌓는 걸 했습니다. 저는 쌓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벽돌 쌓는 걸로 했고, 제가 또 벽돌에 대해서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면 온갖 악플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뭐 벽돌이 왜 좋냐, 물 새냐.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러고 뭐 벽돌 뭐 물때 낀다, 달수제를 주기적으로 뿌려주세요. 모든 전원주택은 관리를 다 해줘야 됩니다.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나는 거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자재라고 해도. 세라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몇 년 지나면 물로 세척을 해주고 그런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관문은 380만 원짜리 YKK 현관문을 사용했습니다. 그 외장 공사할 때 지붕이랑 외장이랑 해가지고 뭐 철물 소모품 비용을 23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호 공사를 했는데, 존내 집은 레아우 3중 유리를 썼고 창호 비용은 2,375만 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창호 같은 경우는 딱 금액이 정해지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견적에 공사도 하기 전에 아직 확정적이지도 않은데 창호 금액이 얼마다 라고 벌써 나오는 거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창호는 사이즈가 나오면 그게 이제 업체에서 견적을 다 해서 보내줍니다. 요거 존내집도 마찬가지예요. 두 업체와 비교를 한 다음에 레아우를 선택을 했습니다. 창호는 2중 유리가 있고 3중 유리가 있는데 웬만하면 3중 유리 쓰시는 게 좋아요. 금액 차이 거의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슐레이션, 단열재 작업을 진행을 했죠. 단열재는 가등급 인슐레이션 사용을 했고, 단열재 비용은 860만 원, 노무비는 약 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벽체에 넣는 인슐레이션, 천장에 넣는 인슐레이션, 그리고 바닥에 그 아이소핑크 깔고 몰탈까지 하고 미장까지 하는 그 공정을 그 인슐레이션과 단열로 해가지고 하나의 공정으로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일은 좋은 걸 썼어요. 600에 1200짜리 그 타일로 욕실 2개를 싹 마무리를 하고, 또 욕실 안에 욕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벽돌로 싸가지고 애들이 둘이 충분히 목욕할 수 있는 그런 큰 욕조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사모님이 애들을 위해서 꼭 해주고 싶다 해서 욕조를 만들어줬습니다. 타일이 이게 325만 원인데 그 추가 공사가 있어서 조금 더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타일 노무비가 약 400만 원? 그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일 하게 되면 또 부자재가 들어와야 됩니다. 본드, 모래, 시멘트 이런 거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가, 물 빠지는 배수구, 이게 약 180만 원 그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내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 달고 이런 석고 마감, 이런 몰딩 돌리고 뭐 실내에 이제 원목 돌리고 이런 석고 마감까지 했을 때 실내 도어비 포함해서 내장 자재비가 1,560만 원, 노무비가 약 1,640만 원, 철물 소모품이 200만 원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저희가 도급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전기공사 960만 원, 22만 원 꼴 되는 것 같아요. 설비공사는 1,020만 원, 설비가 조금 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보일러가 별도로 110만 원짜리 컨덴싱으로 사왔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전기 설비에 들어가는 부속 그런 거를 알려드리면, 라이트는 거의 다 다운라이트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안 합니다. 60만 원 주고 사왔고, 조금 비싸게 들어간 게 한 200만 원 들은 게 있는데, 요거 이제 스위치랑 콘센트, 이게 국산 게 아니고 독일 걸 쓰다 보니까 이게 한 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페인트 작업이 950만 원 나왔고, 바닥이 420만 원 나왔습니다. 바닥은 일반 강마루로 했어요. 그 다음에 각종 운송비, 육지에서 들어오는 자재가 꽤 많이 됐거든요. 벽돌 같은 경우도 롱블릭이어가지고 제주도에는 없었습니다. 육지에서 다 갖고 오고, 구조재도 육지에서 갖고 오고, 뭐 이런 기밀 자재 이런 거 육지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운송비를 제가 약 한 35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요거까지가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약 1,500만 원 정도 제가 사업을 하면서 집을 짓고 났을 때 갖고 가는 수익,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개월로 나눠보면 이거 얼마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물론 제 인건비나 이런 거는 이제 별도겠죠. 요거는 제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2억 9천만 원. 그래서 평당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690만 원 공사비가 책정이 됐어요. 그 다음 이제 존이 직접 지불한, 건축주가 직접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필증, 폐기물 영수증은 그냥 뭐 쓰레기 버리고 영수증 받아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화조 연결 필증, 정화조 값이 한 270만 원인가? 그때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 제주도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정화조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 필증 이런 거는 뭐 얼마 안 하니까, 뭐 전기인입 비용 이런 것도 얼마 안 하니까 지불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홈 네트워크를 좀 별도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존내 집은 1층이고 하기 때문에 뭐 제가 홈 네트워크 중에서는 각방 온도 조절 시스템을 이제 해줬고, 별도 비용을 받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최근에 공사 한 10개월 전에 끝난 거니까 큰 변동이 없어요. 이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이니까 맞다 안 맞다 월가불가 댓글에다가 다시려면 다세요. 뭐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금액으로 공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외로 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댓글에 달아주세요. 댓글은 다 보긴 봅니다. 댓글을 달아드릴 만한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분이다 라고 생각을 되면은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니까.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공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조회수, 구독 버튼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 낙 하나로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구독 좀 눌러주시고, 뭐 악플이건 선플이건 뭐 댓글 다는 거는 여러분의 자유니까 저한테 인간적으로 욕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